이번 트럼프의 첫 번째 행정명령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언급을 남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가 완벽하게 어긋나버리면서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1억 6천까지도 돌파했었던 비트코인이 현재 시점 1억 5천만 원 라인까지 내려왔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비트코인이 급락한다라기보다는 중요한 가격대는 지켜내고 있는 만큼 신고가 경신 이후부터 단순한 눌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보 자체가 코인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럴만한 게 이번에 트럼프가 코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의도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번에 취임식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과는 다르게 현재 트럼프 일가에서 운영 중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에이브 여러가지 6개 코인에 대해서 1,800억 정도의 신규 자금을 계속 매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말과 행동 자체가 완전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취임 전부터 본인 그리고 와이프 멜라니아의 밈코인을 발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에는 여러가지 유망한 신규 코인에 대해서 대량 매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정책적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살짝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충분히 코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코인 시장의 제도권에 대해서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법제화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막 취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은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자체가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밈코인 출시가 전략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유는요, 트럼프의 밈코인을 코인베이스랑 크라켄에서 발빠르게 상장을 시켰습니다. 이게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대통령 코인을 상장해서 판매한다는 이유로서 이 거래소들을 기소할 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위한 하나의 장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코인 시장에는 미국 기관들의 진입 자체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 자산으로 채택하는 부분도 약 100일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 만큼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아직 미국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미국이 완벽하게 코인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때까지 트럼프가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월 당시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도 2달 정도 횡보 조정을 받았던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장기적인 상승세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친암호화폐 인사로서 착실하게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인 시장의 규제기관인 미국 SEC 그리고 CFTC의 위원장 대행으로서 각각 마크 우에다 그리고 캐롤라인 팜에 대해서 임명을 했고, 각각의 인사들이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인사인 만큼 이번 임명 자체가 두 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캐롤라인 팜 위원인데요. 해당 위원 같은 경우는 현재 리플과도 상당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거든요. 리플이 미국 SEC 측과 한창 소송이 격화되던, 리플이 좋지 않았던 시절부터 암호화폐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학습 투어를 목적으로서 리플랩스에 실제로 방문을 했었고, 재작년 당시 23년 7월 리플이 미국 SEC를 상대로서 약식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서 미국 SEC 측에다가 해당 판결을 근거로서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해서 설립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팜 위원 자체가 친암호화폐 인사일 뿐만 아니라 리플과도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 명령 자체가 리플에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번 트럼프 취임식 전야 만찬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스튜어트 알드로티까지 리플 임원진이 참석해서 부통령 당선인 벤스 측과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리플이 명백하게 트럼프 라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번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인 캐롤라인 팜 위원까지도 기본적인 인사 지명에 있어서 리플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 기관들의 진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오늘 올랐네, 오늘 상승했네, 하락했네,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일희일비하시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한순간에 망가지면서 멘탈 붕괴되고 섣부르게 팔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 일찍 매도를 하거나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관세 정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생각보다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달러 약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와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코인 불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 차례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번 1월 말경 그리고 2월 초순경에는 엄청난 알트 불장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황들 총정리해봤을 때 미국이 코인 시장 생태계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의 순간 자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기관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해외 대비했을 때 무려 65%나 높거든요. 미국의 보유 비트코인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트럼프 자체도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 관련 목표에 대해서 밀어붙이면서 현재 미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을 그야말로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미국이 코인 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결국 미국이 비트코인까지도 과반을 넘어서 보유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지정할 때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달러는 금과 연동되는 유일한 화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진 지가 오래됐었고, 이게 지금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서 다시 한번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이 달러와 연동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리플의 본격적인 폭등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는 거고,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느린 속도 그리고 높은 수수료로 인해 가지고 네트워크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 전송 속도 자체가 빠르고 수수료 자체가 낮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서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트럼프가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차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현재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테더를 제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유고요.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공지능과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크립토 차르인 데이비드 sak스 측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공포 통치는 끝이 났고 이제 막 혁신이 시작이 됐다라는 선언을 남겼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코인 시장이 막을 올렸다라는 신호탄이 터진 건데요. 특히 sak스 같은 경우는 친 리플 인사거든요. 리플이 SEC를 상대로서 약식 판결에서 승소했을 때 리플은 증권이 아니고 가상자산에 대한 큰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크립토 차르에 대해서 대표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리플을 비롯한 코인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변화에 맞물려 가지고 최근 스위스의 움직임 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 스위스가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 투표까지도 추진할 것이다라는 아주 혁신적인 내용 이슈가 나왔는데, 스위스의 이런 변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요, 국제 결제 은행인 BIS가 있는 곳이 바로 스위스이기 때문입니다. BIS 같은 경우는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이 세계 은행에 채택이 되는 이런 움직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중심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BIS가 필연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BIS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리플을 눈여겨본 바가 있었는데요. 2023년 당시 국경간의 결제 태스크포스에 리플을 합류시키면서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리플의 기술력까지도 이미 채택을 한 상황입니다. 즉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가 연결되는 패러다임의 전환 자체가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다가 비트코인이 상징적인 코인 하에서 리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망이 설치가 되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해당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 정말 50년 동안 개발 자체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일단 비싸고 속도도 상당히 느립니다. 해외 송금에만 며칠이 걸려요. 하지만 리플 내쳤으면 어떻죠? 거의 0원에 가까운 수수료로 즉각적인 송금 자체가 가능하다 보니까 리플은 이미 ISO 2002에 대해서 표준을 맞춘 유일한 블록체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글로벌 송금망의 중심은 스위프트에서 리플 레저로서 착실하게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게다가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달러 패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RLUSD 출시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활용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 법정화폐에서 암호화폐로 중심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장차 브릿지 통화로서의 리플이 폭발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의 기업 블록체인 사업 총괄 캐시 크레독 측에서는 2025년이 암호화폐 산업 상정의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남겼는데요. 글로벌 금융을 군림하고 있는 블랙록 그리고 소시에테 제너럴 여러 가지 거대 금융기관들 측에서는 암호화폐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전통 금융 그리고 코인 시장의 융합 자체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파일럿 단계를 넘어가지고 실질적인 도입 자체가 연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파트너십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한 선도 기업들 자체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현재 시점 RWA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브릿지 통화랑 수탁 서비스까지도 코인 시장 내에서 다양하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플이죠. 실제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도 탄탄하게 체결이 되어 있는 만큼 장차 리플이 2025년을 기점으로서 강력한 폭발적인 가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취임식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른 알트코인들과 다르게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입니다. 그만큼 리플 코인에는 강력한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주 금요일 일본의 금리 정책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본적인 변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리플 고래들 측에서는 지난 48시간 동안 무려 1,500억에 가까운 규모의 리플을 매집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고래들이 거래소로 보낸 리플의 양 자체도 갑작스럽게 상당히 증가 추이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래들의 매집과 차익 실현 흐름이 동시에 나오면서 리플에는 엄청난 변동성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처럼 리플 코인들과 섣부르게 몰빵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비중 조절 매매로서 하락했을 때 더 담는다는 마인드로 눌림목에서 매수할 현금 비중에 대해서 반드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리플 전용 실시간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눌림목 타점이나 매도 타점이라든지 중장기 전략이라든지 이렇게 모아나갈 수 있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트럼프 취임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관련 의사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트럼프가 앞서가지고 중동 전쟁에 강력하게 개입해가지고 휴전을 이끌어낸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힘을 쓰게 된다면은 그동안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왔었던 지정학적인 위기들까지도 전부 다 진정이 된다면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코인 시장의 우상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부분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관련 내용들 영상 그리고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 코인 시장의 패권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가지고 리플이 점점 글로벌 금융의 중심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가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리플 가격이 과연 10,000원을 돌파하는 시기는 언제쯤일까? 저희가 항상 채널 차원에서 댓글에 대한 답글 달아드릴 때 리플 10,000원 가즈아 라는 말을 쓰고 있죠. 리플 10,000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간 리플 코인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슈 다루어드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드리고 타점 말씀드리면서 항상 리플 10,000원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강조 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과연 리플이 언제 10,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 10,000원 돌파 시기에 대해서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번 영상과 댓글 캡처해가지고 타임머신으로서 진짜로 리플이 10,000원을 돌파했을 때 누가 맞췄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10,000원 돌파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리플이 실제로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효과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우리 채널이 함께 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 같은 경우도 약간의 하락이 찾아오다 보니까 리플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리플 투자자분들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 심리라는 게요, 정말로 신기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3,000원 라인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던 리플이 순간적으로 4,000원을 돌파하고 또 5,000원 부근까지 상승할 때는 아무런 걱정 자체가 없다가 이 상승세를 타고 5,000원을 돌파하고 만원 그 이상까지 갈 거라는 생각에 걱정 자체를 내려놓게 되고 행복한 생각으로 가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 밖이었죠.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어떻나요? 오히려 리플의 단기 조정, 하락세가 찾아오더니 리플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분들께서 괜한 걱정과 불안한 마음, 다소 부정적인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풀어서 놓고 보면은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리플이 수십 %가 올랐고, 이렇게 수십 % 상승분과는 다르게 지금 하락세는 10%도 안 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의 흐름 자체가 뭐 크게 흔들림을 갖거나 걱정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불안하시고 걱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리플 코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고 또 이 코인 시장 업비트에만 매달리는 투자 매매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뭐 간혹 이런 말이 있죠.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리플 코인이 100원, 200원, 1000원 오르락내리락 이런 것들의 감정 자체가 흔들리고 불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은 장기적으로 리플을 보유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스스로가 목표 가격에 대해서 정하셨으면요, 그 구간까지 그냥 가져가시되 적당하게 눈과 귀를 닫으시되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 내용만 참고하면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스스로 목표 가격에 대해서 10,000원으로 정했는데 뭐하러 지금 하락할 때 쳐다봐서 괜히 불안함 가지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스로의 걱정을 증폭시키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 자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리플 전용방까지도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내용들 하나 나올 때마다 안내드리고 100가지 이슈 중에 100가지를 전부 다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요, 스쳐 지나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냥 흘려보낼 줄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역량가에 대해서 잘 챙기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투자 매매에 있어서 노하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가장 큰 핵심 중 한 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취임에 성공을 했고 친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겨우 시작인데 왜 하락했을까?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리플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매도하실 거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왔고 약간 하락했다라고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알 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트럼프 취임식 직후에 각종 행정명령과 관련된 문서에서 암호화폐가 최우선 순위로서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선결 과제로서 국경 장벽, 그리고 불법 이민자 차단이라든지 극단적인 기후 정책에 대한 폐지라든지 불필요한 관료주의의 개선까지도 꼽았습니다. 게다가 취임 연설에서조차도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이민자 관세, 인플레이션, 그리고 젠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만 나왔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측에서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에이브까지 1,800억에 달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오늘 하루 동안 꾸준히 매입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고 관련 행정명령도 없었고, 이런 트럼프의 행보와는 다르게 트럼프 일가의 자금 흐름은 오히려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 자체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하락하는 시장 흐름 자체가 일시적인 단기 조정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만 알고 넘어가셔도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려가지고 앞으로 뭐 폭락이 나올 거야 걱정해, 아니면 내가 투자 심리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못해가지고 몰빵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약손실 혹은 약수인 구간에서 그냥 이거라도 챙기고 끝내야 되나 이렇게 흔들릴 만한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취임식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강력하게 급등했던 트럼프의 밈코인은 연설 직후에 40%가량 하락세를 맞이를 했습니다. 즉 도박에 가까운 매매는 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요, 잘하는 거 그리고 잘 아는 것들에만 더욱더 신경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셔야지, 이 한 번의 순간으로서 그냥 인생 역전하려고 하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수십 %, 수백 % 수익 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손실도 볼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하이 리스크의 매매 자체가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실제로 이번엔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오히려 재료 소멸로서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들 같은 경우는 취임식이 있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1시간 만에 3천억 정도 숏 포지션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단기 흐름 같은 경우는 쉽게 파악이나 쉽게 예상 자체가 힘들 정도로 당장 1시간 후에 투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신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만 접근하시는 게 정답이다. 절대로 하이리스크의 매매는 내가 굳이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친암호화폐 시장의 시작이고요. 이제 시장이 상승 랠리로 접어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투자 시장 큰 숲, 큰 산을 먼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